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마르크스 경제학 비판 제2절 상품에 나타난 이중성이라는 그 챕터 2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M56 이후에 보면은 그는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상품이 우리에게 양면적인 것, 즉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로서 나타났다. 다음에 노동이 그것을 가치로 표현하는 한에서는 이미 사용가치의 창조자로서 노동이 갖고 있던 특성을 지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품에 포함된 노동의 이중적인 성질은 나에 의해 처음으로 비판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마르크스는 상품의 그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용가치, 교환가치는 간단하게 상품 가격으로 설명하고 있죠. 사람은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남으면 교환하거나 또 팔고, 이게 일반적이죠. 그거를 굳이 사용 가치라는 게 또 따로 존재하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또 그 사용 가치가 교환 가치에 의해서 바뀐다, 교환된다 라고 이제 상품을 이분화하는 거죠. 근데 그 이분화하는 그 목적의 주된 마르크스의 주된 목적은 가치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거예요. 가치라는 어떤 상품에 대한 가치, 또 그것이 교환되는 교환 가치. 가치는 사실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용어는 아니죠. 주관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생활하면서 그 상품에 있는 가치는 물론 좋다 나쁘다 마음속으로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가격으로서 비싸게 매기든지 싸게 매기든지 결정을 하는 거죠. 결국은 가격으로서 결정하지 가치로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M56에 보면 56 이후에 나오는 건데, 상의가 상의와 교환되지 않듯이 어떤 사용가치가 동일한 사용가치와 교환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빵하고 빵은 교환 안 하고, 바지하고 바지는 교환 안 하고, 책상하고 책상은 교환 안 하고, 막 그런 거죠. 얼핏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옷하고 옷하고는 잘 교환을 안 하니까.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친구끼리 스포츠 하다가도 1대1로 교환하기로 하죠. 옷 벗어갖고 월드컵 축구 하여튼간, 예를 들어 나는 좋은 옷이 하나 필요해. 양복이. 근데 나는 지금 이런 티셔츠 10개가 있어. 그러면 티셔츠 10개랑 양복 하나랑 교환할 수 있는 거죠. 1대1은 아니에요. 1대1은 아니지만 어떤 같은 목적을 두는 어떤 윗 옷이라는, 그러니까 옷의 상의라는 어떤 같은 목적을 두는 옷이지만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예. 항상 그런 게 일어나요, 사실은. 예.
찹쌀 2가마하고 맵쌀 4가마랑 바꿀 수 있다든지, 찹쌀 1가마랑 보리쌀 2가마로 바꿀 수 있다든지, 이렇게 같은 쌀이지만 그 교환 비율이 다르게 발생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 마르크스는 그런 게 이제 잘 일어나는 건 정상적이진 않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경제학에서. 맵쌀이든 맵쌀 1가마든 찹쌀 1가마든 보리쌀 1가마든 자포니카 1가마든 인디카 1가마든 가격은 뭐 비슷한 게 맞는 거다. 교환 비율은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이분은 특히 그 질적인 문제, 어떤 상품에 대한 질적인 문제를 좀 거부한다고 그럴까? 질적인 문제에 다루는 것을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질적인 문제가 다뤄지면은 자기가 전개하는 모든 이론이 붕괴되거나 모순에 빠지거나 너무 허점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질은 가급적 축소시키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마르크스 경제학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M57에 보면, 이후에 보면, 마르크스는 사회적 분업이 상품 생산의 존재 조건이라 하면서 자립적이고 서로 독립되어 있는 사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서로 상품으로 마주 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그냥 자발적이고 어떤 독립적이고 어떤 그 업체에서 생산한 것들만 서로 이제 교환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저는 언어적인 어떤 유의라고 생각하는데, 또 현실 세계에서는 뭐 A라는 공장, B라는 공장이 뭐 형제지간이라 아니 연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종속적인 관계, 자본을 일부 투하받아서 A라는 공장이 B의 자본을 투하받아서 B 공장이 A 공장을 간접적으로 좀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그 생산물도 뭐 다 교환되고 시장에 나와서 팔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집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이해는 안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또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어떤 상품의 사용가치에서 사용가치든지 일정한 한목적인 생산활동 또는 그 유형한 유효노동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에는 반드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용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한목적인 어떤 상품의 어떤 사용가치에 한목적인 생산활동과 유효노동이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격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상품 가격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상품 가치가 중요하고, 상품 가치에 생성하는 유효 노동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경제적 활동을 이해하는 그런 용어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한 용어예요. 주관적이고 그런 용어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시장에서 평가받으려면은 가격이 중요한 거죠. 상품 가격이 중요한 거죠. 상품 가치. 나 이거 진짜 중요해. 그건 그 상품 파는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거는. 예. 투입 증명. 그 상품을 만들어가는 노동력 투입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 양반은. 노동력 투입 측량만을. M58 계속 보면은 마르크스는 사용 가치인 상이나 아마포, 간단히 말해서 상품체들의 자연 소재와 노동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물이다. 상품체들은 노동하고 어떤 물질, 자연물이라는 거죠. 자연물에 뭐 그게 인공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에 결합된 결합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경제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어차피 사용 가치, 뭐 그런 거는 역시 그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불필요한 개념이죠. 그 개념을 계속 쓰기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사용 가치라는 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 양반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 중에 계속적인 거지만, 어떤 상품체들이 단순히 노동하고 자연 소재의 결합품이냐? 그러면 그 노동을 노동자의 노동으로 보는 게 그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품을 만들 때 노동자의 노동도 중요하고, 나라의 한 국가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도 중요하고, 또 경영자의 그 경영 마인드라든가 경영 능력, 또 기술 개발 능력, 또 운송 수단, 보관 수단, 또 자본을 그 상품의 그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그 자본에 대한 어떤 그 투여, 은행의 대출을 얘기합니다. 투여라든가 뭐 사채 같은 것도 포함되겠지만, 은행의 그 투입 결정력, 그러니까 은행가라든가 자본가의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생산 결정력,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이분은, 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거는 노동자의 노동, 그냥 상품 그 자연물 자체 두 가지, 그걸로 해결을 하려는 거죠, 모든 것을. 근데 아마 그 결과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노동자의 노동력만 중요시하는 사회는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노동력만 중요시하니까 그 노동자들을 다 다스리는, 결정하는 결정력은 누가 갖느냐? 특정 정치 세력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생산물을 생산하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모두 결정하는 거는 경영자나 자본가가 하면 안 돼. 안 돼. 누가 해요? 정치인이 하게 돼 있죠. 정치가, 그러니까 정경연합체죠. 정경복합체. 그러니까 정치 경제 복합체가 그거를 결정해서 하게 되는 사회가 생겨난 거죠, 마르크스의 주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행복한 것도 있었겠지만 많이 굶어 죽고,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굶어 죽고 아사자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 책임? 마르크스가 강력한 책임자죠. 저는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